진문약국을 운영 중인 김병택 약사입니다. 혈관의 나이를 줄여 나를 살리고 내 몸 안에 흐르는 혈관의 건강으로 120세 천수를 누리는 일념으로 자연으로 몸을 돌아가게 만드는 법을 알리고 싶은 김병택 약사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질병 없이 하늘의 뜻대로 산다면 인간은 120세 천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천수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해독과 잘못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온갖 질병에 걸리고 근원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새로이 생겨 과학과 의술은 발전하는데 인간은 병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인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1위가 치유였습니다. 수많은 지구인이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한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였으며 불안, 스트레스, 심리치료 같은 말들이 엄청난 검색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아픈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외부 압력을 받으면 긴장, 흥분, 각성, 불안 같은 생리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외부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원상을 복귀하려는 반작용을 스트레스라 칭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스트레스와 비슷한 증상을 가진 말 중에 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라병이라고도 하는 불리는 화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명의 하나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식 병명이 되었습니다. 화병은 주로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우라로 인해 중풍이 발생한 예도 30%나 된다는 보고도 있으며 여성압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이 우라병에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화병 자체는 화를 해소함으로써 해결되기도 하지만 심연관계 등의 질병과 연관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우라병은 병명과 증상만 있을 뿐 현대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특별한 치료 방법 또한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원인을 찾아서 해소하려는 심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다른 질병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암 등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란 무엇일까요? 치료하여 낫게 되는 것을 치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치료의 의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해진 뜻을 담고 있습니다만 아픈 몸이 낫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는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나을 수도 있고 약을 먹은 후에 나을 수도 있으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들은 치유의 개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대개 대증요법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증요법이란 질병의 원인을 찾아 어려운 상황에서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만을 가지고 이에 대응해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사실 표현만 해보면 현상만 보고 그 질병의 원인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표면적인 증상을 치료해 질병의 뿌리까지 제거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동자에 환달이 들어왔을 때 눈동자보다는 간에 문제가 있음에 주의하고 우리는 그것의 뿌리보다는 겉가지에 쳐내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유와 치료의 의미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말 속엔 마음의 상태까지 보듬어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화는 병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현대적인 의료시설을 이용해 우리 몸을 들여다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암을 비롯한 수많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MRI를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까맣게 타버린 나의 마음의 병은 어디서 고쳐야 할까요? 바쁜 의사들이 우리를 위해 3분 내지 5분 이상 시간을 내줄 수 없다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치유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의사가 나를 위해 긴 시간을 내줄 수 없다면 내가 내 마음의 주치의가 되어 너 참 잘 견뎌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좀 쉬었다 가자라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봅시다. 마음의 치유가 되면 암도 빨리 낫는 것입니다. 임상 예를 여기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가 있어서 처방약을 열심히 드셨던 분인데 약 기운만 떨어지면 처음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고 굉장히 힘든 분이 한 계셨는데 제가 일러준 방법대로 실천을 해서 위를 기회로 바꾼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약을 먹으면 임시 편안함이 있을 때는 먹기 시작했는데 지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고 잠을 안 잔 것처럼 들깬 상태로 되다 보니 약에 취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약만 자꾸 늘어나고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어지면서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을 찾은 분들의 무용담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화를 이길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관의 건강을 돕게 만들게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식호흡을 통해 호흡근을 튼튼하게 해서 횡격막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주 5일 이상 하고 네 번째, 자외선 노출을 통해 30분 이상 햇빛 보기를 통해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와주며 다섯 번째, 풍부한 음식 섭취를 하고 여섯 번째, 더운 물 6잔을 복용으로 해독을 시켜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것이 화를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쌓이면 1000가지 병을 만들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역류성 식도염 등 탈모 등 등이 굽는 증세 등 복시, 건선 등의 피부병, 갑상선 질환, 신경성 천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슴 속의 화가 우리 몸에서 치명적으로 꺼지지 않게 되면 먼저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화가 생기는 원인과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 자연으로 되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오고 씨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후 겨울나무가 되듯이 우리 몸도 나이를 먹으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노화라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명체의 각 장기 기능 혹은 그것들을 통합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정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